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오늘 증시도 매우 안 좋았고 결국은 종가 기준 신저가를 써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 와중에 상승한 기업은 또 뭔지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 1.8%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은 2.9% 하락으로 이 정도면은 하락이 아니라 급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는 2300을 결국 깨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당연히 하락 종목도 압도적으로 많았겠죠. 그래서 체감지수도 매우 나빴을 것 같고요. 결국 코스피는 2290까지 하락해서 종가 기준 지난번에 장중에는 2276 여기까지 내려간 적은 있었지만, 하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종가 기준 2290으로 쭉 밀리면서 결국은 신저가를 또 써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거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조금 더 끔찍한 하락, 최소한 5%는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저녁에 미국장에서 진짜 깜짝 반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고 신저가를 쓰다 보니까 또다시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장중에 반대 매매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좀 주가가 밀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면은 최근 들어 또 슬금슬금 올랐던 이러한 신용 잔고가 또 털리게 되는 반대 매매 공포를 또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꼭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반등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플러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신용 잔고가 높은 기업을 조금 피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반대 매매가 터진다면 그런 기업들의 하락이 조금 더 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동은 매우 나빴네요. 개인 4300억 매수, 외국인 1900억 매도, 기관 2500억 매도, 연기금 380억 매도합니다. 오늘은 연기금이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젠솔, 고려아연, 삼성엔지니어링, 셀트리온, 호텔신라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자면은 매파 연준 때문에 침체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이러한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공포스럽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대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스닥, S&P 500,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4개를 딱 보다시피 차트가 정말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전 세계는 지금 현재 쌍바닥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면 예로부터 진짜 바닥은 쌍바닥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 당시에도 무조건 쌍바닥 올 거다 이러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곧버스, 인버스를 투자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특이하게도 그냥 외바닥 찍고 쭉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이렇게 잘 돼도 되냐 이러한 의문점을 표현했지만, 하지만 그때 그거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진짜 쌍바닥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많이 답답하지만 또 주시장이라는 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도 갑자기 생길 수 있겠죠. 어쨌든 나스닥, S&P 500,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쌍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다음 주에 바닥을 다지고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줄지 꼭 그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좌를 위해서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기분들 이러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릿의 뉴스 시간에서도 이러한 뉴스를 정말 많이 다뤘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은 완벽하게 반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 아니면은 여기서 더 떨어진다. 말 그대로 강세론자와 약세론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강세론자는 돈을 얻고 그 다음에 약세론자는 명예를 얻는다. 그래서 기릿은 물론 추가적 하락 두렵기도 하고, 지금 제 계좌를 보면은 이거 더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기릿은 딱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절대 증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측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는 결국 늦어야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한 6개월에서 1년이면은 이 정도 속도라면은 금리 상승은 슬슬 마무리가 될 거고, 그리고 증시는 진짜로 반등이 나올 것이며, 결국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또다시 신고가를 가니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년이 안 되더라도 내후년에는 되겠죠. 그래서 기릿은 지금 또 이제 많은 기분들이 기릿은 너무 강세론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릿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강세론자일 수밖에 없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기릿이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주식을 뭐 한 50%를 처분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 당연히 행복하겠죠. 이거 들고 있었으면 한 몇 프로도 손해봤을 텐데 이거를 좀 덜어내서 그나마 손해를 많이 막았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기릿은 또 언제 그 주식을 사야 될까요? 결국은 주식을 사야 될 텐데 그 타이밍은 기릿은 맞출 수가 없고, 자칫 잘못하다가
있다가는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그 흐름을 타지 못하고 영원히 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길스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앞으로 증시가 어디까지 빠질지 그러한 무모한 예측을 하지 않고 좋은 주식을 사서 그냥 들고 가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이 좀 길었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많이 올랐습니다. 1410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였네요. 니케이는 휴장이었고 상해는 0.2% 하락, 항생은 0.5% 하락, 그리고 어제 하락 마감한 미국 오늘 또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0.08% 하락 중. 그리고 오늘의 선물 옵션은 외국인이 마지막에는 매수를 조금 하긴 했지만 그래도 4,000원 매도로 마무리가 되었으며, 그리고 옵션은 콜 옵션은 보통, 그 다음에 풋 옵션은 크게 매도하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호가 여기가 저점이라는 신호가 꼭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증시 명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워렌 버핏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죠.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자익에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그거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없겠죠. 그래서 이 말은 좋은 기업을 사서 그대로 쭉 버티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돈을 얻지 않겠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LNF, SK하이닉스, 레버리지,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코스타 레버리지,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에코프로, 현대로템, 코덱스 200을 매수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코버스, 삼성전자, 네이버, SK텔레콤,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TNG, 현대미포조선, 타차전, 인버스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기관은 고려아연, SK하이닉스, KT, 카카오, 삼성생명, 오스템임플란트, 호텔신라, 셀트리온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출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나사에서 소행성 충돌을 대비하기 위한 지구방어 첫 실험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매매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ARM, 화장품. 자, 일단 오늘 증시는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철강 관련주가 좋았는데요. 포스코는 흰남노 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은 파업을 한다 이러한 예고에 문배철강 상한가 도착, 부국철강 15% 상승, 그리고 ARM 관련주 어제 이어서 오늘 또 급등합니다. 삼성전자 ARM 인수 기대감과 손정이 공식 인정, 이러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온칩스 상한가 도착, 넥스트칩 5% 상승, 코아시아 14% 상승, NCN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조금 급변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소식에 처음에는 상승하는가 싶더니 하지만 쭉 떨어져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만큼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청담글로벌 2% 하락, 코리아나 4% 하락, 그리고 은행 관련주가 그 반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제주은행은 조금 비정상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주은행 23% 상승, 신한지주 2.5% 상승. 참고로 제주은행은 한국거래소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공시 규정상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KB금융은 0.7% 상승하는데 그 반면 카카오뱅크는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성장주에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 하락. 이 와중에 방어주 관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통신주가 나름 버티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K텔레콤 2.5% 상승, KT 0.6% 상승,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가 오늘 갑자기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당연히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네이버 2% 상승, 카카오 0.4% 하락. 해운 관련주가 크게 빠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최근 강한 모습을 조금 반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페노션 4% 하락, 흥하해운 5% 하락. 어제 많이 올랐던 사료 관련주 오늘은 크게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나리바이오 14% 하락, 대주산업 9% 하락. 그리고 리튬 관련주인 EV 첨단 소재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EV 첨단 소재가 투자 중인 회사에서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관련주인 노랑풍선 14% 급락합니다. 상장 폐지 위기, 여기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요. 주말 사이에 특별한 소식이 있다면 바로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